할머니 땅을 빼앗은 사람들의 정체가 충격입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조용한 시골에서 혼자 사신다고 한 할머니도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을 끝내고 재산을 정리하던 중 할머니 명의의 땅을 확인했죠. 할머니가 땅이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직접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에 곧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었죠. 실례지만 땅 주인과는 어떤 관계이실까요? 여기 주인 없어. 먼저 자리 잡는 사람이 임자지. 황당한 말에 마을 이장님을 찾아가 자초지종을 들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땅을 놀리고 있길래 그냥 내가 아무나 가서 농사 지으라고 했어. 엄연히 땅 주인이 있는데 허락도 없이 농사를 지으면 어떡합니까? 당장 땅을 비우라는 제 말에 오히려 마을 사람들은 욕을 하며 쫓아냈습니다. 집으로 올라가는 길에 할머니의 마지막 유산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용서가 되지 않아 꼭 정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유산을 찾아와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남편과 연락하는 여자의 정체가 충격입니다. 요즘 남편이 이상해졌습니다. 갑자기 핸드폰 알림이 자주 울리고 몰래 통화를 하고 오는 경우가 생겼죠. 불안한 마음에 남편이 씻을 때 몰래 핸드폰을 확인했는데 처음 보는 수정이라는 사람과의 대화 내용을 보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나한테는 오빠뿐이야. 냉장고 선물로 준 거 잘 쓸게.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생각이 들어 수정이가 누구야?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저를 두고 남편은 뭐가 당당한지 갑자기 시어머니께 전화해 급하게 모셔왔습니다. 사실 수정이는 엄마가 예전에 청소년 보호센터를 할 때 알게 된 동생인데 부모님이 사고로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랑 나를 가족처럼 따르던 아이야. 이번에 결혼한다고 연락이 와서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자꾸 싫다고 하잖아. 그거 설득하느라 최근에 연락을 많이 하다가 결국 냉장고를 사주게 된 거야. 사정이 있다고 해도 미리 말해주지 않은 남편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남편이 먼저 얘기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용돈을 돌려준 이유가 충격입니다. 요리를 할 줄 몰라서 남편과 항상 배달시켜 먹는다는 말에 시어머니가 가끔 반찬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너는 그동안 뭐 했니? 요리 좀 배웠어야지. 챙겨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불편한 마음에 매달 용돈을 드리고 있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을 하게 됐는데 몸도 무겁고 살도 쪄서 자신감은 없어지는 와중에 시어머니는 전보다 더 자주 오셨습니다. 좀 치우고 살아라. 집골이 이게 뭐니? 죄송해요 어머니. 임신한 뒤로 몸도 안 좋고 너무 우울해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시어머니가 예쁜 옷이며 화장품을 잔뜩 사들고 오셨죠. 나도 임신했을 때 아무도 챙겨준 적이 없어서 몰랐어. 그때 얼마나 서러웠던지. 그동안 네가 보내준 용돈 모아놨는데 내가 더 보태서 사왔어. 우리 예인이 애엄마 같지 않고 지금도 너무 예뻐. 믿기만 했던 시어머니가 든든한 내 편이 된 것 같아 눈물이 났습니다. 임신한 며느리의 마음을 보듬어준 시어머니를 칭찬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카페 사장이 어린 아들에게 한 말이 충격입니다. 주말 점심에 아이와 함께 외식을 하고 근처 카페에 들렸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이랑 초코 케이크 하나 주세요. 저희는 1일 1음료라 아이 것도 주문해주세요. 케이크를 시키는데 음료도요? 그럼 아이스티 하나 주세요. 아이 음료 대신 케이크까지 꼭 주문하는 편인데 여기는 음료를 또 주문하라는 게 의아했죠. 근데 아이가 몇 살일까요? 5살인데 그건 왜요? 조용한 분위기를 위해 미취학 아동은 받지 않습니다. 아이가 커서 초등학생인 줄 알았어요. 다른 곳을 이용해주세요. 카페를 둘러보니 안내와 다르게 시끌벅적한 대화 소리가 들려 기가 막혔습니다. 더 이상 실랑이 하기 싫어 화를 꾹 참고 카페를 나왔죠. 그리고 혹시 몰라 맘카페에 검색해보니 거기 사장이 유독 아이를 싫어해서 일부러 받지 않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아이가 조금만 뛰거나 소리를 지르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곳이라며 다시는 가지 않겠다는 글이 많았죠. 아이를 예뻐하진 않아도 이유 없이 싫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시어머니 장례식장에서 며느리가 한 말이 충격입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처음 본 날 그래서 대학은 어디 나왔다고? 직업은? 저의 조건에 탐탁지 않으셨습니다. 결혼을 진행했지만 이후 고부 사이에 큰 벽이 생겼죠. 시간이 흘러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장례식장으로 바로 갔는데 어머 네가 예인이구나. 사진으로만 봤는데 실물이 훨씬 예쁘네. 시어머니 친구분들은 저를 처음 봤는데도 아는 사람처럼 대하셨죠. 제 얘기를 하셨나요? 그럼 예인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처음에는 아들 뺏기는 기분에 싫어라 했는데 애 낳고 잘 사는 모습 보니까 없던 딸이 생긴 것 같았대. 근데 네 시어머니도 한 짓이 있으니까 좋은 티는 못 내고 계속 멀리서만 지켜봤대. 사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출산하고 혼수 상태일 때 밤새 간호해주시고 명절에 내려가지 않아도 제가 좋아하는 음식으로만 챙겨서 보내주신 시어머니를요.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만 속 터놓고 얘기해볼걸. 시어머니 영정사진 앞에서 조용히 숨죽여 울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물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친누나가 조카를 3년 맡아달라는데 아내가 하는 말이 충격입니다. 매형이 사고로 돌아가시고 혼자서 중학생 딸을 키우는 누나가 있습니다. 그런 누나가 늦은 저녁 갑자기 전화를 해서는 3년 동안 네가 예은이 좀 봐줘. 갑작스러운 누나의 부탁에 1시간 넘게 실랑이를 했죠. 그날 저녁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는데 여보, 누나가 3년 동안 해외 발령을 간다는데 그동안 우리가 예은이랑 같이 살아도 될까? 이번에 나갔다 오면 예은이랑 앞으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대. 아내는 표정이 심각하게 굳어지더니 그래, 같이 살자. 뭐? 정말? 그래도 괜찮겠어? 아주버님 장례식장에서 넋이 나간 표정으로 있는 예은이 보니까 꼭 나를 보는 것 같았어. 나도 어릴 때 돌아가신 아빠 빈자리가 너무 컸는데 시간이 지나도 채워지지 않더라고. 지금은 여보가 내 옆에 있지만 예은이는 아무도 없잖아. 우리가 조금이라도 채워주자. 예상 밖의 아내의 말에 너무 고맙고 애틋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잘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시아버지가 30년째 상품권만 쓰는 이유가 충격입니다. 시아버지는 지갑에 현금보다 상품권이 더 많았습니다. 백화점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등 종류도 다양했죠. 아버님, 상품권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런 게 있다. 너는 몰라도 돼. 뉴스에 상품권이 돈 세탁에 쓰인다는 소식을 보고 괜히 불안했습니다. 여보, 아버님 상품권 혹시 이상한 건 아니지? 아유, 알아서 뭐해. 며칠 뒤 시아버지와 식당에서 시아버지의 고향 후배들을 마주치게 되었는데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요즘 경기가 안 좋지? 이거 기한 안에 못 쓸 것 같으니까 네가 써. 지갑에서 상품권 수십 장을 꺼내 후배 손에 쥐어주셨죠. 후배는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형님, 매번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시아버지는 현금을 주면 부담스러워할까봐 주변 힘든 사람들에게 상품권을 나눠주고 있었던 거였죠. 괜히 의심했던 제 마음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시아버지가 저에게 슬쩍 물었죠. 근데 세아가 기프티콘은 어떻게 보내는 거야? 시아버지의 따뜻한 배려가 전해지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산후조리하는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충격입니다. 10시간 진통을 견디고 어렵게 아이를 만나게 된 기쁨도 잠시였고 밀려오는 고통을 참으며 산후조리원에서 알아누워 있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친 상태에 시어머니는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해서는 애미야, 애초도 안 먹일 거냐? 먹지도 않고 누워만 있다며 좀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요즘 엄마들 극성이라더니 너도 그러냐? 시어머니 목소리만 들어도 스트레스를 받아 결국 남편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는 꼭 그렇게 말을 하셔야 돼? 이제부터 전화하면 안 받을 거니까 알아서 해. 제 말을 들은 남편은 다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엄마가 사랑을 못 받고 자라서 주는 방법을 잘 모르신대. 지금까지 손주보다 며느리 걱정을 더 많이 하셨어. 엄마도 산후조리 못해서 몸이 안 좋은데 당신도 그럴까봐 꼭 마사지 받으라고 100만 원 주고 가셨더라. 시어머니의 진심을 알게 되니 마음이 좀 풀렸지만 태어나면 제가 사랑 주는 방법 좀 알려드려야겠어요. 시어머니의 서툰 사랑을 이해할 수 있으시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장모가 사위에게 새 차를 사준 조건이 충격입니다. 취업 후 처음으로 산 중고차가 너무 오래되고 작아 아이와 함께 타기에는 버거웠죠. 그 얘기를 들은 장모님은 갑자기 저를 따로 불러내더니 이서방, 내가 큰 차로 새로 하나 샀으니까 앞으로 이거 타고 다녀. 네? 새 차를요? 너무 감사하긴 한데 갑자기 차는 왜요? 대신에 나랑 약속 하나만 꼭 지켜줘. 뭐지? 이 불안감은? 순간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꼭 내 딸보다 더 건강하게 오래 살아줘. 그거 하나만 부탁할게. 자네 장인어른이 치매였다는 거 들었지? 3년 동안 옆에서 간병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는데 그 양반 떠나고 빈자리가 커서 너무 외롭더라고. 내 딸은 그런 아픔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게 내 바람이야. 그러니까 담배 끊고 살 빼라고! 장모님의 눈빛이 진심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장모님. 저 이제 담배 끊고 운동 시작할게요. 딸의 행복을 바라는 장모님의 진심이 전해지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의사 아들에게 3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는데 하는 말이 충격입니다. 요즘 따라 무릎이 시큰거리고 밤마다 통증 때문에 잠을 뒤척였습니다. 더 이상 지팡이와 약으로는 견딜 수 없어 병원에 갔더니 당장 수술 받으셔야 돼요. 앞으로 걷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바로 의사인 아들에게 전화를 했는데 아들,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한다는데 수술비가 300만 원 정도라네.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에이, 엄마 수술 굳이 안 받아도 돼요. 내가 의사잖아. 그거 다 과잉 진료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야. 그리고 이번에 이사 가기로 해서 돈도 없어요. 아들은 제 상태는 어떤지 묻지도 않고 매몰차게 전화를 끊더라고요. 아들을 위해 평생 대학 등록금에 유학비며 신혼집까지 전 재산을 바쳤지만 정작 저를 위해 쓴 건 하나도 없었네요. 괘씸한 마음에 아들 주려고 몰래 사둔 땅을 팔아 수술받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자식보다는 앞으로 남은 제 인생을 신경 쓰려고 합니다.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친누나가 3천만 원 빌려달라고 하는데 아내가 하는 말이 충격입니다. 늦은 저녁 친누나가 연락도 없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너 왜 전화를 안 받아? 내가 직접 와야겠어? 이번엔 또 무슨 일인데? 그동안 친누나는 제 돈으로 카페, 식당, 옷가게, 심지어 주식까지 하다 다 말아먹고 빚 좀 해결해달라고 연락이 와서 받지 않고 있었죠. 이번에 진짜 좋은 아파트가 싸게 나왔더라고. 수익 나면 좀 떼어줄 테니까 당장 3천만 원만 내놔봐. 누나가 다 가져갔잖아. 나 이제 돈 없어. 그동안 돈도 안 모아놓고 뭐하고 있었냐? 그럼 올케 돈이라도 가져와봐 좀. 친누나의 말에 아내는 굳은 표정으로 지갑을 가져왔죠. 그래요. 저도 가족인데 도와드려야죠. 택시비로 3만 원이면 충분하죠? 저는 딱 여기까지니까 잔머리 굴려서 돈 벌 생각 말고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제가 일자리 좀 알아봐 드려요? 얼굴이 벌개져서 나가는 누나를 보니까 속 시원한 한마디를 날린 아내가 참 든든하게 느껴졌죠. 더 늦기 전에 빌려준 돈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아들 머리채를 잡은 며느리가 하는 말이 충격입니다. 시댁에서 식사하기로 한 날 입이 대빨로 나온 남편을 억지로 준비시켰죠. 엄마는 왜 자꾸 오라고 하는 거야? 최근 시어머니가 건강이 안 좋아지시자 남편은 항상 귀찮아했습니다. 우리 막둥이 왔구나. 새아가도 고생했다. 저희를 반갑게 맞이하는 시어머니와 다르게 남편의 불평이 시작됐습니다. 눈도 안 좋은데 뭐하러 TV를 큰 걸로 샀어. 귀도 어두운데 라디오 앱 들어서 뭐해 귀찮게 해. 엄마 혼자 사는데 집 작은 데로 이사가면 안 돼? 남은 돈 나 주고. 더 이상 저는 참지 못하고 남편 뒷머리를 잡아챘죠. 뚫린 입이라고 나오면 다 말인 줄 알아? 어머니께 당장 사과드려. 어안이 벙벙한 채 남편은 사과를 했고 분위기가 진정되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귓속말로 내 새끼긴 하지만 참 싸가지 없어. 다음에 귀때기를 뜯어버려. 불효자 남편을 더 혼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20년간 손주를 키웠더니 아들 부부가 하는 말이 충격입니다. 맞벌이 아들 부부는 손주를 낳자마자 엄마 우리들 커리어도 중요하고 모은 돈도 많이 없는데 엄마가 애 좀 봐줘. 집 비밀번호는 알려드릴게요. 힘들다는 아들 부부의 말에 용돈도 받지 않고 지극정성으로 20년간 손주를 키웠죠. 그런데 손주가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며느리가 어머니 이제 진우도 성인인데 앞으로는 안 오셔도 돼요. 비밀번호도 바꿨어요. 무슨 말이냐? 내 손주 보러 이제 오지도 못하냐? 제가 그동안 얼마나 불편했는지 아세요? 어머니께 비밀번호 알려드리고 집에서 편하게 있던 적이 없어요. 그동안 어머니 심심하실까봐 오시라고 했는데 집에서 냄새도 나고 부엌은 얼마나 더럽게 쓰시는지 이제는 못 참아요. 20년 동안 아들 부부와 손주를 위해 애썼다고 생각했는데 혼자만의 착각이었나 봅니다. 오냐 손주 졸업 선물로 차 한 대 해주려고 했는데 이것도 필요 없겠네. 앞으로 아쉬운 소리 하지 마라. 은혜를 모르는 아들 부부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장인이 파산하자 사위가 하는 말이 충격입니다. 저는 직원 30명 정도 공장을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하는 딸 부부 집이며 차도 사주고 정말 뿌듯했죠. 그런데 코로나 시기에 공장은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어려워지고 결국 파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살 집도 없어진 저는 딸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빠 미안해. 남편이 아빠한테 아무것도 해주지 말래. 해주지 말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그동안 너희한테 해준 게 얼만데. 기가 막힌 이야기에 당장 딸네 집을 찾아갔더니 장인어른이 사업하시다가 망했는데 왜 우리한테 그 빚을 떠넘기시려는 거예요? 우리 가족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장인어른 일은 알아서 해결하세요. 제 사업이 잘 될 때는 저를 존경한다며 싹싹했던 사이였는데 결국 그 존경의 대상은 돈이었나 봅니다. 그래 알았다. 너희가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보마. 나중에 너희 자식들한테도 꼭 똑같은 취급 받아봐라. 사이가 돈보다 소중한 걸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아들이 카페에서 얼음을 쏟자 사장이 하는 말이 충격입니다. 아들이 갑자기 불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전화 좀 대신 받아줘. 아들이 건넨 전화를 받자 무인 카페 사장인데요. 아이와 함께 카페를 와주시겠습니까?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죠? CCTV 보시면 아실 겁니다. 굳게 입을 다문 채 울기만 하는 아들을 데리고 급하게 카페를 향했습니다. 카페 하면서 이런 아이는 처음 봅니다. CCTV 영상엔 아들이 얼음을 쏟고 그냥 간 줄 알았는데 다시 돌아와 1,000원짜리 한 장과 손편지를 두며 카메라를 향해 고개 숙여 사과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제가 실수로 얼음을 쏟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조금 치우긴 했는데 물어야 된다면 연락주세요. 너무 좋아하는 카페라 꼭 다시 오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예쁘게 하는데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희준아 지금처럼 책임감 있게 잘하겠다고 약속하면 넌 평생 음료 공짜다. 아이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칭찬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임신한 며느리 집에 들이닥친 시어머니의 행동이 충격입니다. 임신 막달 몸은 무겁고 밖에 나가기도 힘든데 하필 남편마저 출장으로 집을 비워 우울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려 문을 열어보니 시어머니가 계셨죠.
어머니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집도 못 치우고 상태도 엉망이라 시어머니가 반갑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를 빤히 쳐다보시던 시어머니는 비닐봉지 하나를 건네셨죠. 네가 좋아하는 베이글인지 뭔지 급빵이다. 어머니 여기 웨이팅만 2시간 이상 걸리는데 직접 다녀오신 거예요? 만삭인 아내 두고 출장 간다는 아들놈 혼내고 왔다. 무슨 일 생기면 어쩌려고. 내 마음이 미안해서 사온 거니까 이거 먹고 필요한 거 있으면 또 말하렴. 몸도 마음도 지쳐있던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어머니 저 혼자 너무 심심했어요. 같이 이거 먹으면서 수다 좀 떨어주세요. 며느리를 진심으로 아끼는 시어머니의 마음이 전해지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사이가 시어머니를 경찰에 신고한 이유가 충격입니다. 회사에서 일하던 중 남편에게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장모님 때문에 경찰에 신고했어. 설명은 나중에 할 테니까 빨리 경찰서로 와. 심장이 덜컥 내려앉은 채 경찰서에 도착하니 펑펑 울고 있는 엄마와 굳은 표정의 남편이 보였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어머니 보이스피싱 당하셨어. 엄마는 대출해준다며 은행을 사칭한 전화를 받고 돈을 인출하러 가셨던 겁니다. 마침 집에 있던 남편이 이상함을 직감하고 곧장 경찰에 신고했던 거죠. 아니 난 너네 집 살 때 보태려고 대출 좀 받으려고 했지. 저희의 깊은 한숨과 짜증이 섞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경찰관이 다행히 송금하시기 전에 찾아서 피해보신 건 없으니까 어머니 좀 달래주세요. 속상한 마음에 나도 모르게 따지기만 했는데 그제야 엄마의 떨리는 손과 울먹이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우리 김 여사님 아주 큰일 치르셨네. 엄마가 우리 대신 액땜 해줬나 보다. 사기치는 사람들은 평생 감옥에 있는 게 좋으시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외국인 며느리에게 용돈을 줬더니 상상도 못할 일이 생겼습니다. 며느리는 필리핀 사람입니다. 처음엔 결혼을 반대했지만 몇 번 만나보니 착한 심성이 마음에 들어 결국 결혼을 허락했죠. 시엄마 고마워요. 앞으로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아들 부부가 예쁜 아이도 낳고 잘 사는 모습을 보자 그동안 반대했던 미안한 마음에 매달 50만 원씩 용돈을 보냈습니다. 마리아 그동안 미안했어. 고향 떠나 사는 게 얼마나 힘들까. 얼마 안 되지만 생활비에 보태 쓰렴. 그런데 행복할 줄만 알았던 아들에게 다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마리아한테 연락 온 거 없어? 마리아가 집을 나갔어. 며느리는 편지 한 장만 두고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앞으로 나 찾지 마요. 수소문의 며느리의 친구를 찾아 사연을 들어보니 마리아 처음부터 시민권 때문에 결혼했어요. 남편 월급이랑 시엄마 용돈으로 돈 좀 모으면 도망갈 거라고. 그 말을 들은 저와 아들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며느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사이 주머니에서 발견한 명함의 정체가 충격입니다. 딸 부부의 집에서 저녁을 먹고 뒷정리를 하던 중 사이 자켓 주머니에서 명함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법무법인 김현주 변호사. 변호사? 사이가 안 좋은 일이 생긴 건가? 아니면 둘이 이혼이라도 할 생각인가? 명함을 본 순간부터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죠. 어머니 혹시 어디 안 좋으세요? 아까부터 표정이 안 좋으세요. 저를 걱정하는 사이의 말에 직접 물어봐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밖으로 불렀습니다. 변호사 명함 가지고 있는 거 봤네. 둘이 설마 이혼이라도 할 생각이야? 사이는 흠칫 놀라더니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게 사실은 어머니 개모임에서 개주가 돈 가지고 날랐잖아요. 제가 그거 해결해 보려고 소송도 준비하고 경찰서에도 몇 번 갔어요. 생각지도 못한 사이의 말에 놀랍기도 하고 너무 고마웠습니다. 제가 꼭 이자까지 쳐서 찾아올 테니까 어머니는 저만 믿고 있으세요. 고마워 청서방. 근데 이자는 됐고 그년 찾으면 뒤통수 한 대만 치게 해줘. 장모님을 생각하는 사이의 진심이 전해지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형제가 5천원어치 치킨을 달라 하자 사장이 하는 말이 충격입니다. 할머니와 동생을 챙기며 생계를 이어가는 소년 가장입니다. 어린 동생의 생일만은 챙겨주고 싶어. 뭐 먹고 싶어? 치킨, 나 치킨 먹고 싶어 형. 하지만 지갑에는 5천원 뿐이었습니다. 동생을 위해 치킨집을 돌아다니며 간절히 물었습니다. 사장님 죄송하지만 5천원어치 치킨만 가능할까요? 학생! 세상에 5천원 치킨이 어디 있어? 돌아가! 그렇게 차가운 거절을 많이 받았을 때 마지막으로 들른 가게에서도 혹시 또 거절을 당할까 두려웠습니다. 들어오렴. 콜라도 괜찮지? 사장님은 5천원어치가 아니라 2마리 넘는 치킨과 콜라도 큰 걸로 주셨습니다. 다 먹고 난 후 혹시나 돈을 더 내라 하면 어쩌나 걱정하던 순간 사장님이 명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너희 사정은 말하지 않아도 돼. 치킨이 먹고 싶을 때 절대 쭈뼛거리지 말고 당당하게 찾아오겠다고 약속하면 언제든지 찾아와도 돼. 이런 사장님은 돈줄 내줘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내 남편에게 사랑에 고백한 여자의 정체가 충격입니다. 다정한 남편과 행복한 신혼생활을 하던 어느 날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숨기고 싶지 않아서 말할게. 오늘 회사 여자 선배가 나한테 좋아한다고 고백했어. 뭐? 당신이 결혼한 걸 아는데도? 그렇다니까. 나도 정말 미치겠어. 당황스럽지만 한편으로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사실을 숨기려고 고백하는 건가 의심이 들었습니다. 내가 알아서 정리할게. 걱정하지 마. 알겠어. 딱 잘라 정리해. 그러던 늦은 밤 남편 휴대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그 여자 이름으로 온 카톡은 사랑해 보고 싶어. 지방 출장이 또 기다려지네. 이걸 보고도 아니라고? 이 여자 대체 뭐야? 저의 분노에 남편은 오히려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 미쳤어? 남의 가족 망치려는 거야? 전화를 끊은 뒤 남편은 저를 안심시키며 미안해, 다시 알아듣게 말할게. 과연 남편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삼자대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군대 간 아들이 처음 전화해서 하는 말이 충격입니다. 아들이 무뚝뚝해도 집에 있을 땐 든든했는데 군대 가고 나니 집이 텅 빈 듯 했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도 말을 안 하는 앤데 잘 지내고 있으려나.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 전화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 무슨 일 있어? 어디 아픈 데는 없고?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는 거지? 그런데 대답 대신 울먹이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혹시 괴롭히는 사람이라도 있는 거야? 엄마한테 다 말해봐. 그렇게 한참을 뜸들이다가 엄마 보고 싶어. 군대 오고 나니까 엄마한테 고맙고 미안하고 그동안 못되게 군 것만 생각나서 전화했어. 처음 듣는 아들의 진심에 저도 같이 울고 말았습니다. 우리 아들 그런 말도 할 줄 알고 어른 다 됐네. 엄마도 보고 싶은데 이번 주에 도시락 싸서 면회 한번 갈까?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시댁 단톡방에 며느리가 꼭 필요한 이유가 충격입니다. 제가 임신 중에 연락도 조심하시던 시어머니가 아이를 낳자마자 시댁 단톡방에 초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족 파이팅! 비 온다 우산 챙겨라. 네 어머니. 평범한 안부에 답하니 기분이 좋았죠. 그런데 점점 잦은 연락으로 답이 늦기라도 한다면 이 나쁜 것들 나 혼자만 외롭고 서러워서 못 살겠네. 아유 어머니 운전 중이라 못 봤어요. 죄송해요. 너도 똑같아 이겼어. 급기야 손주 사진을 매일 올리라고 요구했습니다. 어머니 업무 중이라 못해요. 너는 왜 댓글을 늦게 하니? 내가 해보고 싶어 하는 거 알면서 일부러 그러냐? 시어머니의 집착은 점점 심해졌고 불만을 얘기하자 남편은 엄마 받아줄 수 있는 건 당신밖에 없잖아. 좀 맞춰드려. 라며 저에게 떠넘겼습니다. 시어머니 번호를 차단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종교 강요하는 시댁과 상상도 못할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 집은 불교, 남친 집은 기독교를 믿었지만 연애할 때부터 종교는 강요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준비하던 중 일이 터졌는데 며느라가 우리 교회 목사님이 큰 맘 먹고 교회 결혼식 허락하셨다. 식장 비용도 아끼고 얼마나 좋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는 불교인데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라고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결혼하면 어차피 우리랑 교회 다녀야 되는데 이참에 미리 얼굴 두장 찍는 거지. 결국 시어머니는 기독교를 믿지 않으면 결혼을 반대하겠다고 못을 박았고 저는 그런 결혼은 못한다며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안돼 자기야, 내가 엄마 설득해 볼 테니까 제발 이러지 마. 무릎 꿇고 애원하는 남친의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마음 편하게 남친을 하나님께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엄마가 갑자기 팔에 문신을 한 이유가 충격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물으셨습니다. 딸, 문신 잘하는 것 알아? 눈썹 문신이라도 하려는 줄 알고 웃으며 말렸죠. 에이 엄마 지금도 예뻐. 흉진다니까. 절대 하지 마. 그런데 며칠 뒤 확인한 엄마의 문신은 눈썹이 아닌 팔목 안쪽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엄마 이름과 주민번호 그리고 제 전화번호 그리고 엄마는 담담히 말했죠. 오늘 말하려고 불렀어. 엄마가 치매래. 일찍 말해도 달라지는 거 없잖아. 괜히 너희들 마음고생만 하지. 딸은 엄마 팔자 닮는다잖아. 이제라도 여행도 다니고 행복한 기억 많이 만들고 싶어.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의 상태는 빠르게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은 화장실에서 속옷을 빨다 젖은 채로 떨면서 아가씨 우리 딸 오기 전에 치워야 돼요. 저를 못 알아본 엄마는 제 손을 잡고 아가씨도 우리 딸처럼 손이 곱네. 엄마는 마지막까지 저와 동생을 기억하려 애쓰다 편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엄마의 노력을 끝까지 기억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아이들 때문에 건물이 뻥 뚫린 이유가 충격입니다. 이사를 하고 보니 근처에 특이한 구조의 상가 건물이 있었습니다. 왜 건물 한가운데에 큰 길이 있는 거지? 차 한 대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길이 나 있었죠. 더 놀라운 건 아이들이 학원도 없는 건물을 수시로 드나든다는 겁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이따가 엄마랑 청소하러 올게요. 아유 됐다니까 그러네. 학교 늦겠다. 얼른 가. 밝게 인사하는 아이들을 보며 더 궁금해졌습니다. 경비원께 여쭤보니 거기가 원래 애들 학교 가는 길목인데 갑자기 상가 건물이 들어섰어. 건물주가 일부러 아이들을 위해서 1층 상가 월세를 포기하면서까지 길을 내준 거야. 주변에 차가 많아 위험했거든. 건물주의 배려에 아이들과 부모님들은 그 마음에 보답하려고 가끔씩 건물 청소를 도우며 살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한 건물주를 칭찬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임신한 아내 앞에서 남편이 내뱉은 한마디가 충격입니다. 남편은 연애할 때도 골투라고 할 만큼 담배를 입에 달고 살았는데 결혼 후 아이 계획도 없어서 그냥 두고 봤습니다.
하지만 1년 뒤 덜컥 임신을 하게 되자 여보 이제 아기도 생겼으니까 담배 좀 끊자. 바로 끊는 건 어렵고 그럼 전자담배로 바꿀게. 전자담배든 뭐든 똑같아. 좋은 말로 할 때 당장 끊어. 알겠어 약속할게. 우린 새끼손가락을 걸며 금연을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담배를 끊은 줄만 알았는데 며칠 뒤 남편이 여보 나 쓰레기 좀 버리고 올게. 어제도 버렸잖아. 미리미리 비우면 좋잖아.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 뒤를 밟아보니 분리수거장에서 세상 행복한 표정으로 담배를 피우는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장난해? 뱃속에 아이가 죽는 거 보고 싶어서 환장했어? 아이 그게 아니고 요즘 회사 생활이 힘들어서 딱 한 대만 핀 거야. 미안해 여보. 남편은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남편을 금연 클리닉에 쳐넣어야 된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시댁에서 남편을 오빠라고 했다가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애 5년, 결혼 2년 차인 저희 부부는 남편이 3살 연상이라 연애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오빠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생신자리에서 오빠 이거 갈비찜 맛있다 먹어봐. 저기 휴지돈 갖다 줘 오빠. 그때 저보다 2살 어린 시누이가 갑자기 한마디 했습니다. 새언니 천박하게 오빠가 뭐예요. 술집 여자 같아요 진짜.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죠. 당황한 남편은 얼른 수습하려 했습니다. 너는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하냐? 아직은 여보 당신 이런 말이 어색해서 그런 거지. 시어머니도 거들며 말씀하셨죠. 아이가 생기면 호칭도 달라지겠지. 너희들은 엄마 생일상 앞에서 싸우고 싶냐? 하지만 시누이는 끝까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에휴 얼마나 못 배웠으면 저럴까. 그날은 그냥 넘어갔지만 며칠이 지난 지금도 속이 끓어오릅니다. 부부 호칭을 당장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난임병원에 아이를 데리고 오면 머리채를 잡겠다는 경고글이 충격입니다. 5번의 인공수정을 실패하고 좌절하던 중 기적처럼 자연 임신으로 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3살이 된 아들은 틈만 나면 엄마 나 동생 갖고 싶어. 내가 좋은 엄마가 돼줄게. 결국 용기를 내서 둘째를 갖기로 했고 다시 난임병원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아이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여자가 다가와서 저기요 어떻게 여기에 아이를 데려올 생각을 하세요? 왜요? 처음 오신 것 같은데 그게 암묵적인 룰이에요.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분들도 그 여자와 똑같은 눈빛으로 저와 아이를 쏘아보고 있었죠. 황당한 마음에 집으로 돌아와 제가 잘못한 건가 확인해 보려고 한 커뮤니티 글을 보게 되었는데 난임병원은 절실한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아이와 함께 오는 개념 없는 분들을 보면 엄마 머리채를 잡고 싶어집니다. 마음 같아선 병원 다 뒤집어엎고 싶어지니까 알아서 눈치껏 행동들 하세요. 기적처럼 얻은 아들과 함께 했을 뿐인데 제가 죄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무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당근마켓 매너온도 85도 인성이 충격입니다. 당근으로 제습기를 40만원에 올렸는데 혹시 35만원에 내고 가능할까요? 원래는 내고 할 마음이 없었지만 매너온도 85도를 보고 바로 수락했죠. 그런데 거래 직전 장모님이 입원하셨다는 연락을 받고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가느라 약속을 잊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채팅을 보니 도착했는데 혹시 언제 오실까요? 1시간 정도 기다렸는데 나오지 않으셔서 돌아가 보겠습니다. 죄송한 마음에 바로 사과를 드리자 가족 건강이 우선이죠. 괜찮습니다. 하시길래 더 죄송한 마음이 들어 치킨 기프티콘을 보내드렸죠. 오늘 저녁 약속이 있어서 괜찮아요. 정 불편하시다면 내고 더 하시죠. 바라던 바입니다. 대신 이 쿠폰 받으시면 내고 더 해드릴게요. 그렇게 다음날 다시 거래를 하게 되었는데 이거 오는 길에 샀어요. 장모님 병원 가실 때 챙겨가세요. 하며 귤 한 상자를 건네주셨죠. 괜히 온도가 높은 게 아니구나 하고 감탄했습니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발.